자,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정되는데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등기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얘네들 양도세 세율이요. 미등기 양도했다 몇 프로? 70% 최고 세율이 정되고,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자 50%,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6%부터 40%까지 이제 바뀌었죠? 40%까지 자 추가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는 다만 6에 40%까지 정될 때 여기다가 10% 가산한세를 적용해가지고 비삼용 토지 정도하면 세금 부담이 좀 더 됩니다. 일반적인 토지보다. 그래서 비삼용 토지는 일반 적인 토지와 달리 자 6에서 40%에다가 10% 추가를 하니까 16%부터 자 50%까지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양도소득세 자 세율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세율 똑같습니다.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똑같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세율이 자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 등기가 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라는 거.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세율이 낮죠? 그래서 40%라는 거.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6에서 40%까지 초과 누진세율,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은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가 있는데 고개를 드시고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요.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예정신고 납부 의무는 없고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납부할 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 예정신고는 하여야 해요? 아니면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으로 양도 1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X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간이 언제니 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또 하기로 하고요.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여러분요. 양도세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자,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납부할세가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45일 이내. 종부세, 양도세는 2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물납,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이 폐지됐지만 재산세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곳으로 물납하느냐? 그러면 부동산이긴 한데 너미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당연히 과세 관한 구역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 물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보시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언제?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 확정신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예요. 확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적용됩니다. 근데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요. 오, 맞습니다.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반드시 해야 한다. 뭐 이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문서에는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에 나올 건데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예정신고 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 같은 것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이런 걸 감안해서 합산해서 만약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해서. 그죠? 이런 것,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 안 하면 가산세, 확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인데 둘 다 똑같아요.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정도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자, 그런 말 없이 법정신고인데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했을 때 10% 정도 되고, 이거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 만분의 3률로 뭐가 적용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왜 자신이 없어져? OX. X입니다.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했다고 해도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세 부가세목은 원칙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을 때만 감면세계 20%로 뭐가 부과되냐? 농특세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자,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데요. 특광 도가 아니라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데,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나눌 때 우리 시험에 관계된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게 이제 시험에 관계된 건데, 자, 대부분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양도소득세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근데 자, 그런 내용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여전히 2019년도까지는 징수 편의상 우리가 납세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헷갈리니까 자꾸 두 번 따로따로 양도세 신고 따로, 자, 관할세무세, 지자체에 특광 시군에 지방소득세 따로 신고하면 자, 힘드니까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세금 계산해서 자, 지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자, 소득세 낼 때 함께 신고 납부는 하고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독립세로서 내는 거지 부가세는 아니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하면 어디식으로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요. 비구자는 국외 소지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내에산 양도시만 납세무 있지. 거주할 때 국내에산 양도시는 당연히 납세무가 있는데 싸이가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자, 그냥 거주자는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지. 4년 주소 고소 둔 자는 거주자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년 없습니다.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자만이 납세무 있다. 이런 것들 오늘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내용은 오늘 꼭 기억해서 알아둡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배운 내용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우리 조세 총론부터 배운 내용을 살짝 한번 특히 세목별로 한번 주요 세목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동안 배웠냐면 우리 교재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세 총론. 자, 그다음에 국세 국세가 먼저 나와요. 지방세. 자,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세, 자, 그 다음에 국세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대개 2문제, 지방세에서 대개 7문제, 국세에서 7문제 나오는데, 근데 이 27회 시험에서는 조세 총론에서 1문제, 지방세에서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이런 비중으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대충 이런 비중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조세의 같은 것을, 조세라는 게 뭐냐, 의의도 한번 살펴봤고요. 조세의,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세목들의 특징도 파악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목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는 정률세율이 적용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이런 거. 자, 제가 횟집을 간다 안 간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통적 관련 밑반자 스키다시 공부했고요. 특히 조세 분류에서 부가세나 목적세 같은 건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목들은 보통세인데 목적세 어떻게 배웠어요? 교교, 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 다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시험에서 중요했습니다. 신고 납부와 우리가 보통 징수, 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느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배우지 않았지만 자, 이 말뜻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대충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번 순환에. 그리고 이제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공부했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5개 주요 세목들의 대략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주요 세목들의 특징을 한번 살짝 한번 쭉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5개 주요 세목들. 먼저요, 과세 주체예요. 과세권자, 과세 주체.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굽니까? 취득세 과세 주권자 누구예요? 특광도, 특별시광시도, 특광도. 자,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누굽니까? 등록면허세는? 예? 도구라고 했습니다. 구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연결서는 도였습니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누굽니까?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군구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자,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이 자, 과세 주체가 됐습니다. 얘네들은. 자, 관할 세무서장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성격을 한번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5개 주요 세목들 성격 특징.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까? 형식주의 과세입니까? 사실주의 과세, 형식주의 과세예요, 여러분들. 사실주의 과세야지. 실질주의, 사실주의.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보다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등록면허세는 자, 사실주의 과세,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 자,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재산세 예보예요? 사실주의 과세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뭐 하고요? 사실주의. 다 얘네들은 등기 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들. 자,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얘네들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갓세인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5개 주요 세목들 성격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써드릴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얘들 공통적인 성격, 얘네들 공통적인 성격, 공통적 성격을 한번 보세요. 얘들은 다 특징,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면 얘들은 다 직접세, 간접세요? 다 직접세고, 다 직접세고. 자, 간접세,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얘네들은 다 일치하는데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세, 부가세 같은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네들은 다 직접세고 또 보통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목적세는 교교농, 찌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고, 얘네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얘네들은 다 또 독립세입니다. 독립세고, 독립한 세금에 부가에서 받는 부가세,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부가세, 지방교육세하고 국세 중에서 부가세 어떤 거? 농특세. 뭐 교육세도 있고 그렇지만 몰라도 되고,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어떤 게 있었어요?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고, 얘네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종갓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갓세고, 종갓세다 보니까 정률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다 공통적입니다. 근데 다만 등록면허세만 종갓세와 종량세가 함께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함께 적용됐고요. 이건 그래서 요까지는 뭐 다 똑같습니다. 요까지는 똑같고 좌동. 자, 여기는 다 요거 공통적인 성격, 나머지는 다 여기들 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요 등록면허세만 요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갓세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얘네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비교해서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 과세 대상은 자, 한번 봅니다.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또는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은 우리가 자세히 안 했어요. 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 자세히 안 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왜 나와? 양도세하고 헷갈렸네. 토지, 건물, 또 뭐 어업권, 광업권, 선박, 항공기, 임목, 뭐 그 다음에 뭐 기계 장비, 뭐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토용권 같은 뭐 이런 회원권이었는데 눈으로 한번 보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등록 매수에 대상은 시험에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동산 등이고요. 자, 부동산 등이고. 자, 재산세 대상은 5가지를 공부했어요. 토지, 건물, 자, 그 다음에 주택, 예?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5가지. 종부세 대상은 뭡니까?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 예? 자, 그래서 주택과 토지고 여기 주택의 별장은 포함해제. 별장은 포함해제.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사성산이라고 고일과세하니까 별장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토지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3개 용어로 나눴어요. 토지 용어를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그럴 때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은 종부세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거나 이미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되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별장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별장 포함하고 말이 혼나네.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택은 포함하고. 자,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토지 중에서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만 대상이고 했잖아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이든 상가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다. 선박 항공기 종부세상이 아니다. 이거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걸 했고 또 주택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나 뭐 임대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이나 이런 것들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이런 것들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었다는 거.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주택들 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대상은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말로 할게요. 뭐 너무 길어가지고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아니에요.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용인권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대상이라고 그랬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 대상이 되고 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대상이 됩니다. 시동생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치르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꿀 때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 대상이 되고 또 기타 자산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골프, 콘도, 뭐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 이용 회원권 또 영어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어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프랜차이즈 KFC 예를 들다가 BBQ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고요. 예?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특정 법인 주식 2가지가 있으면 몰라도 되고 주식 또는 출자집은 비상장 법인 주식이나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이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파생상품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집은 기타 자산에 해당할 주식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자, 원칙적인 납세무자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예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였냐면 얘는 등록을 재산권 기타 권리에 자, 설정 변경 소멸 관상을 등록을 하는 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생각나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 강의 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배운 게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이 나잖아요. 대충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사실상 소유하는 자. 예? 원칙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자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 위탁자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무자다. 배웠죠? 예, 나머지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배울 거고 그 정도 배웠어요. 자, 종부세 납세무자는 역시 원래 자 법에서 정해진 재산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과세기준 현재 자 근데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얘도 같아요. 그런데 주택분 같으면 다만 주택분 납세무자는 공시가 판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주택분 납세무자는 공시가 판금액이 일단 좌동인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시가판 금액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6억 초과하는 자. 요것만이라도 딱 알아둬요. 6억까지는 아니고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근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예?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공시가판 금액이 이런 것들. 양도세 납세무자는 양도세 대상 물건을 양도한 자고요,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얘네들 과세표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결정은 자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는 과세표준이요. 원칙적으로 보세요.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자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또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뭐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했습니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한다? 그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다. 자,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했더니 가액이 1억 2천이 됐다. 얼마를 과세표준해? 1억 2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항상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지자청이 과표 결정합니다. 그럴 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시가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 몇 프로였어요?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OX. X입니다. 자,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항상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지자청이 법인 소유 재산도 국가나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엇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예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 X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해야지. 개별 공시가 1억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한 7천만 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1억이다. 그럼 거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곱한 금액. 그래서 6천만 원. 이거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을 곱합니다. 선박항공기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했고요. 자세한 얘기는 뭐 일단 이 칸이 모자르니까 생략하고. 자, 종부세 과세 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몇 프로?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얼마를 빼? 6억 원을 공제. 실제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하죠? 여기다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6억씩 나눠지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건 제가 길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길으니까 생략하고. 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 필, 다 같이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요거를 머릿속에 쫙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 포유등재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해서 과세 표준 구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양도세 이거 오늘 저 대부분 내용들은 복습을 했기 때문에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또 불분명할 때는 추계 결정하고 이런 것들, 자, 장기 보유등재 대상 이런 것들 기본공제 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복습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고요. 쭉 배웠던 것들을 가필차상 수익과를 통해서 쭉 배웠던 걸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더라? 실거래가 중에서 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장기분제 대상인 거 아닌 거 이런 것들 대상. 자, 어떤 거죠?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아까 복습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양도세 세율은 생략합니다. 자, 우리 각 세목별로 세율은 이번 순환은 자세히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세율은 오늘 좀 배웠어요. 배웠고. 자, 근데 아까 복습했으니까 제가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점 규정 한번 봅니다.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됩니까? 자, 면세점 규정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가격 50만 원이 면세점이었잖아요. 50만 원.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재산세 없고, 자, 얘들 없습니다. 다른 형태로 있어요. 국세는 여러 정도.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자,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취득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세는 수수료 성격교세라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 다 없고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세는 세액이 얼마? 6,000원 미만 나오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받아? 6,000원 받는다. 오히려 이런 최저한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 없고요. 자, 종부세나 양도세도 다른 국세는 다른 형태로 있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일단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 자, 세부담 상한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자,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전년도하고 세액을 비교하는 거니까 있을 턱이 없어요. 재산세, 종부세에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유세만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년도 세액하고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애들, 자, 납세 절차를 봅니다. 자, 납기하고, 자, 납기와 신고 납부 기한, 납기와 신고 납부, 자, 기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몇일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증여 포함해서 60일이에요.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날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외국에 주소를 뒀다 상속인이 그러면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이 신고 납부 기한 내라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자, 기간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기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러면 틀려요. 언제까지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하고 구별해야죠, 여러분들. 예. 다만 취득세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 요하는 재산일 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요할 때는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자, 취득세도.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기는, 자, 요거 말로 하겠습니다. 길으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자, 이렇게 납기가 다 다릅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자,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 토지분 언제입니까? 이거 보세요. 언제요? 사진으로 찍어와서 이따가. 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토지분 재산세 납기 언제냐고, 여러분들. 자, 9월. 자, 이거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9월 30일까지. 건축물. 자, 선박항공기 납기는 언제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주택분, 자, 주택분 같으면 징수할세기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7월 31일까지고. 자,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주택분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 1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2월 언제입니까? 12월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종부세 무조건. 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로 나눠집니다. 그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건 말로 할게요. 제가 길으니까. 예정신고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일부터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배웠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일단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결국은 뭐 이 세금은 과세 주체는 누가 되고 어떤 성격의 세고, 자, 어떤 것을 과세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납세무자는 누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예? 자,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부가세도 공부를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부가세. 자, 부가세도 공부를 했는데, 자, 부과되는 부가세도 공부했는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하고, 자, 뭐가 부과된다 그랬어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근데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없다고 하면, 자,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자, 자, 봅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자, 감면이 있을 때는 뭐가 부과되고? 농특세가 또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네. 감면이 없을 때는, 자, 등록면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종부세가 20%.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납부세계 부가세는 없지만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여러분, 자,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부가세,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지만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 농특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태까지. 11월 과정해가지고 이걸 핵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자, 이런 것들을 쭉 배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시던가 이렇게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걸 배웠고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대충 말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들? 제가 말하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 딱 배웠는데 이게 지금 머릿속에 쫙 정리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줄줄줄 나오고 그러면 나의 생계는 어떡하냔 말이지. 예? 다음 달에 수업을 안 들을 거 아니야. 혼자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저의 생계가 위협받을 텐데 다양스러운 것은 제가 말을 해줘야지 맞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또 시간 지나면 까먹겠죠. 또 얘기해주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틀을 11월 12월 과정 배운 용어 익히면서 기본 틀을 스프를 한번 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살을 붙여가지고 계속 이제 내용들을 심화시켜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월 계속 시험 잘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 까먹거나 그랬어도 실망할 것도 없어요. 계속 배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자 실망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하여튼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11월 12월 요 마지막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다 그러면 저의 구원의 길에 저 성큼 다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수험생들이 자 보니까 이제 뭐 제 카페에 자세히 보니까 뭐 그 사연들이 막 있어요. 뭐 작년에 뭐 시험을 막 그 세법 때문에 공유세 최근에 어떤 분은 공유세법을 저한테 이렇게 저 좀 꼭 좀 얘기 좀 저 좀 글 좀 봐주세요 올리시는 우리 한 사장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뭐 그 저 직장 다니시면서 1차 저 합격하고 뭐 2차를 이제 아니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너무 저기 했었는데 뭐 세법이 너무 공유세법 점수가 안 나서 공유세법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에게 구원을 바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끝까지 하여튼 이 강의를 듣고 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구원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수업을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반드시 핵심 요약 정리 읽어보시고 카페 오셔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OX하고 그 저 두 개 중에 고르기 문제를 반드시 메일 정리 노트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올해 11월 12월 올해 2010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해 이제 2017년 이제 요 강의를 듣는 분들은 또 새해가 돼서 이걸 강의를 듣겠는데 하여튼 새해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속에서 하여튼 열공하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동안 11월 11월 강의를 듣는다고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동료에게,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1월 달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땡큐. 해피 뉴 이어. 자, 여러분, 그 아까 인사까지 딱 드렸는데 요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말은 제대로 했는데 설명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갑니다. 이거 자 소액징수면제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면제 있잖아요. 요거 자 취득세는 자 적용 안 되잖아요. 등록면세도 안 되죠. 근데 재산세는 요거 아까 X라고 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말로는 제대로 했는데 표시를. 그래서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요거 소액징수 면제 2,000원 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요 규정이 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재산세 적용된다는 거. 요걸 좀 수정하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본 강의할 때 요걸 자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말은 제대로 했는데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자 요거 추가해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 2017년 여러분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